이곳에서 실험 중이던 2명의 학생이 중상을 입고 말았는데 엄청나게 팔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험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공계 학생이었던 이군. 그날도 실험을 하기 위해 실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놓여있는 어제 실험한 약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화학약품을 캐비넷 위에 올리려는 순간 오! 이거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떡해. 네? 아 온도 변화 이 때문에 약품은 휘발성이 있어서 혹시 땅에 떨어뜨리면은 불날 위험이 있단 말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약장 안에다가 잘 넣어놔. 조교에게 한 소리를 들은 이군은 화학약품을 시약장 안에 넣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를 시킨 후 환기 중요하죠. 환기 중요하죠. 환기는 해야죠, 꼭. 본격적으로 오늘 실험에 필요한 실험 재료들을 꺼내 실험 준비를 하고 비커랑 스푼, 씨앗. 왔어? 빨리 시작하자. 네, 알겠습니다. 동료가 도착하자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에 집중을 하던 중 그만 실험 재료를 실수로 떨어뜨린 이군. 그 순간 실험실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결국 실험실에 있던 이 둘은 심각한 상해를 입고 말았는데 폭발의 원인은 실험실 내부에 숨어있던 이것. 실험실 내부? 그렇다면 폭발의 원인이 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 막막한데요. 네, 폭발의 원인이 된 이것은 실험실 내부에 있었다는 거죠. 아, 저는 이거를 제가 모르는 게 좀 부끄럽네요. 저도요. 공대 나왔거든요. 저희는 물리 실험, 화학 실험이랑 과목이 있거든요. 오케이. 알았어? 야, 이것도 제가 여기서 제가 대학 시절에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과대표를 제가 놓지 않았고요. 항상 끝까지 먼저 정리해놓고 나중까지 정리를 해놓는 게 저의 일이었는데 이게 과학실은 환기 정말 중요하고요. 정리형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 금속 중에 물과 반응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소량의 이 금속도 물과 반응해서 이 실험실 반 정도를 날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험실을 청소할 때는 이 아래 바닥도 물기가 없도록 이 마른 걸로 청소해줘야 되는데 대걸레로 깨끗하게 우리 막내가 너무 흥건하게 이 물걸레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툭 쳐갖고 그 금속 부엌이 떨어졌는데 그 물과 반응해서 폭발을 한 거죠. 문제는 정답은 바닥에 청소하고 나면 흥건한 물! 나이스! 나한테 공대생! 좋아! 설득력 있어. 확실히 이 물과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은 너무 주위에서 많이 쉽게 버릴 수 있는 건데 굉장히 항상 저희 조교님이 저한테 주의를 주셨거든요. 예. 자. 공대생! 물리실험, 화학실험. 와, 나 이거, 나는 지금 이게 나 어디서 지금 생각이 날라 그래, 지금. 이거 나 지금. 우와, 나 이거. 그것까지 알았으면 그 원소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형님? 뭐야 원소가? 와, 이거 기억이 좀, 그게, 그거 뭐더라고. 야, 그건 아는데. 아니, 그거만 하는데, 그거만 하면. 야, 이거 아니, 생각이 안 나네.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댁도 같은 공대라면 뭐 하는 거야? 정말 막막했었는데. 당황스러운데, 이거? 아니, 근데 정말 얘기를 하시면? 그 공부 잘했었나 봐요. 예, 교내에서의. 잘 몰랐네. 거기까지 할게요. 예. 아니, 보통 공부, 저 과대표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아시네요, 예. 그냥 나왔네. 이왕 이렇게 방송인이 만약 안 됐다면 원래 꿈이 뭐였어요? 저는 제 꿈은 아니었지만 연구실에 있었을 거예요. 가운을 입고. 제 별명이 또 닥터 노예요. 노 박사. 위키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바닥의 물기입니다. 실험실에서 흔히 다루는 칼륨, 나트륨, 리튬, 질산, 황산 등의 화학물질은 물과 닿으면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실험실 바닥에 물기가 고여있을 경우 자칫 이런 물과 반응하는 화학물질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도움으로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물과 반응하는 칼륨. 아크릴 박스 안에는 물이 들어있는 비커가 놓여있고
그 위로 작은 칼륨 조각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칼륨 조각이 물에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물에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 인데 그런 거죠. 초고속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물에 닿는 순간 불길이 솟아오르며 불꽃이 여기저기 튀기 시작하더니 가공할 만한 위력의 폭발이 발생하는데 오, 끔찍해. 오, 정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나버린 비커. 작은 칼륨 조각 하나의 위력이 실로 놀랍습니다. 위험한데.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만약 실제 실험실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실험실처럼 다양한 화학물질과 실험 도구들이 올려져 있는 실험대. 자, 이 상황에서 같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칼륨 조각이 물에 떨어지는 순간 역시 순식간에 불꽃이 튀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옆에도 다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네킹은 물론 다른 화학물질로도 튀어나가는 불꽃들. 반응까지. 그 불꽃들로 인해 주변 화학물질에 불이 옮겨오는데 휘발성이 있는 각종 화학물질들로 인해 불은 무서울 정도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위험물질로 가득한 실험실은 바닥에 흘려진 물기만으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네,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밤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 민간기업 연구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실제로 매년 안타까운 인재들을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잃고 있는데 물 한 통이 그냥. 그렇다면 과연 실험실 사고는 주로 어떻게 발생하며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실에는 각종 기자재, 가스, 가열 기계 등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서 다뤄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화학물질입니다. 실험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는 화학약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험실에 있는 대부분의 화학약품은 독성이 있고 소량을 사용해도 취급을 잘못하면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다룰 땐 보관하는 방법과 처리에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실험할 때에는 약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나중에 찾기 편하게 정리해야겠다. 이처럼 각종 화학물질들을 시약장에 넣어 정리하는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여기 있다. 화학물질을 보관할 때 찾기 쉽도록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상호 반응 물질이 나란히 보관되면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 화학약품을 보관할 때는 눈높이인 150cm보다 낮은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만약 높은 곳에 올려둔 화학약품이 신체로 떨어질 경우 화학 화상, 실명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 시에도 사고 원인이 있으니 화학약품을 다룰 때 그 성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연구원들이